소변에 거품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 거품이 우리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얘기를 사시는 김영남입니다. 얼마 전 제게 찾아온 61세 환자분은 6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병원에 오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3개월만 더 늦었다면 투석을 시작해야 했을 거예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국내 만성신장 질환 환자가 최근 5년간 25%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환자의 80%가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소변 거품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단백뇨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거품이 30초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많아진다면 이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돼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찾아낸 자연 회복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 특히 수박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시트롤린 성분입니다. 시트롤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에서 시트롤린 섭취가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제가 알려드린 수박 활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단백뇨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소변 거품의 숨은 위험과 실제로 효과를 본 수박 활용법, 그리고 평생 신장을 지키는 실천법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검증해 온 방법들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는 것은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걸러내어 몸속에 잘 보관해야 하는데 신장이 손상되면 이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단백뇨가 시작되면 신장 기능은 매년 평균 10%씩 떨어집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이 거의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변 거품은 그나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 안 되는 조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장 손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손상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신장 기능이 90% 이상으로 정상이지만 소변 검사에서 미세한 이상이 발견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소변 거품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2단계는 신장 기능이 60%에서 89% 사이로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소변 거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침 첫 소변에서 특히 거품이 많이 보이며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됩니다. 3단계는 신장 기능이 30%에서 59%로 중등도 손상 단계입니다.
이때는 소변 색깔이 탁해지고 발목이나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혈압도 상승하기 시작하여 140, 90 이상의 수치를 보입니다. 4단계는 신장 기능이 15%에서 29%로 심각한 손상 단계입니다. 이때는 전신 부종, 호흡곤란, 식욕부진,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4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5단계는 신장 기능이 15% 미만으로 말기 신부전 단계입니다. 이때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신장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단계 초기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회복 사례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보고 관찰하세요. 정상적인 소변은 거품이 거의 생기지 않거나 생기더라도 1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거품이 촘촘하고 작게 생기면서 3분 이상 지속된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거품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큰 거품은 대개 괜찮지만 비누 거품처럼 작고 조밀한 거품이 표면을 덮고 있다면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변 색깔도 관찰해 보세요. 정상 소변은 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만약 탁하거나 거품과 함께 색깔이 짙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종 체크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붓는지, 특히 눈 주위가 푸석푸석한지 확인해 보세요. 발목을 손가락으로 5초간 눌러보시고 손가락 자국이 남는다면 부종이 있는 것입니다. 혈압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로 일주일간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 보세요. 130, 80 이상이 지속된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야 하실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의 신장 건강에 그토록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속에 들어있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을 아십니까? 이 성분은 신장 건강에 있어서 마치 특효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트롤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시트롤린을 6주간 복용한 그룹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22%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본 스쿠바 대학의 연구에서는 시트롤린이 신장 내 염증을 41%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린 결과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수박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평균 4주 후부터 소변 거품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8주 후에는 단백뇨 수치가 평균 4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수박의 시트롤린은 과육보다 껍질 부분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흰 부분을 포함해서 드셔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500g 이상 드셔야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수박을 껍질째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수박 대신 수박 우린 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박씨에도 시트롤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박씨 20g을 물 1리터 ml에 넣고 10분간 끓인 후 식혀서 하루에 3번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내용은 수박 외에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로 더욱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수박 다음으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하루에 2개씩 12주간 드신 분들은 신장 기능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이 15%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은 체내 독소를 배출시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크랜베리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의로 감염을 예방하고 신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의로 감염을 76%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랜베리는 단맛이 적어 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크랜베리 주스를 선택하시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순수 주스를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24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블루베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와 능력은 과일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신장혈관의 내피 세포를 보호하러 혈류량을 개선시킵니다. 하루에 1컵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야 하실 생활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을 정확히 실천하시면 신장 건강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것입니다. 먼저 물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신장 질환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수분 섭취는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정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25ml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분은 하루에 약 15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부종이 있으신 분은 이보다 200ml 정도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식사 전 30분, 식사 후 1시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염분 섭취량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5g 이하로 권장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3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소금 1티스푼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염분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햄, 소시지, 라면, 된장, 간장 등에는 생각보다 많은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이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보세요. 단백질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단백질을 아예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하며 계란인자, 닭가슴살, 생선 등을 선택하세요.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일,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걸으세요. 수영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물에서 하면 혈관이 수축되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면도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잘 때 신장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활발해집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하시고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주차에는 현재 상태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수분 거품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세요. 또한 체중, 혈압, 부종 정도를 매일 같은 시간에 체크하여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 시기에는 식단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수박 주스 200ml부터 시작하세요. 염분도 현재 섭취량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주차부터는 본격적인 치료 식단을 시작합니다. 수박 주스를 300ml로 늘리고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세요. 크랜베리 주스 200ml도 추가합니다. 이때부터 소변 거품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2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여 점차 30분까지 늘려나가세요.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주차에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시기부터 소변 거품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수박 주스를 400ml로 늘려보세요. 수면 습관도 점검해보세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주차부터는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소변 거품이 현저히 줄어들고 아침 부종도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간 점검을 위해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주차에는 치료 식단에 블루베리를 추가해 보세요. 블루베리 반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도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으로 다양화해 보세요. 8주차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상당한 호전을 보입니다. 이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서 정확한 개선 정도를 확인해 보세요. 크레아티닌, 요소 질소, 단백뇨 수치 등이 모두 개선되어 있을 것입니다. 10주차부터는 유지 관리 단계입니다. 좋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박 주스는 300ml 정도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12주차에는 최종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시기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십니다. 단백뇨가 50% 이상 감소하고 신장 기능도 10%에서 20%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2주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3주차부터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만약 중간에 포기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천 정도를 점검해 보세요. 수박 주스 섭취량, 럼분 제한, 운동 시간, 수면 시간 등을 기록하여 자신만의 치료 일지를 만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연치료법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 시 혈당 수치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수박은 당지수가 높은 편이므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수박 대신 수박 씨 우린 물을 드시거나 수박을 수량씩 나누어 드세요. 식후 1시간 후에 혈당을 재어보시고 180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박의 시트롤린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 시작 후 혈압을 더욱 자주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하세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수박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박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박 대신 사과나 크랜베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도 신중해야 합니다.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가 있다면 과일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러 결정하세요. 특히 임신 후기에는 부종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므로 무리한 치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을 드실 때는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시트롤린의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수박 주스를 만들 때는 씨를 제거하지 마세요. 씨에도 시트롤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씨가 너무 많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사과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껍질째 드셔야 하는데 농약 잔류물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사과를 드신다면 베이킹소다, 물에 5분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크랜베리 주스는 너무 차갑게 마시지 마세요.
찬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온이나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할 때는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마시지는 마세요. 운동 전후로 나누어서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신장 질환은 분명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목격한 실제 회복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치료에 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은퇴한 교사로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거품이 많아지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소변에서 하루 1.5g의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신장 기능은 정상의 65%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혈압도 150, 95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제가 권해드린 것은 수박 중심의 자연 치료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박 주스 300ml를 마시고 사과 1개씩을 껍질째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염분을 하루 3g 이하로 제한하고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4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변 거품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침 부종도 사라졌습니다. 8주 후 재검사 결과 단백뇨가 0.5g으로 줄어들었고 신장 기능도 78%로 회복되었습니다. 혈압도 135, 85로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이모 씨입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으로 당뇨병성 신증이 진행되어 소변에서 하루 2.2g의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은 45%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분의 경우 당뇨가 있어서 수박 대신 수박씨 우린 물을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혈당 관리를 위해 식사요법을 더욱 엄격히 하셨습니다. 크랜베리 주스도 무과당 제품으로 하루에 200ml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치료 시작 6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백뇨가 1.6g으로 줄어들었고 12주 후에는 1.1g까지 감소했습니다. 신장 기능도 52%로 개선되어 투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장 극적인 회복을 보인 58세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진 후 신장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5.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급성 심부전이어서 회복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입원 치료와 함께 제가 고난 자연 치료법을 병행했습니다. 퇴원 후 수박, 사과, 체리를 중심으로 한과일 요법과 함께 완전 휴식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2.8로 떨어졌고 8주 후에는 1.4로 거의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직장에 복귀하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런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계별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대로만 실천하시면 빠르면 4주, 늦어도 12주 내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신장 건강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의지와 실천력이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소중한 신호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분명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수박의 시트롤린 성분, 사과의 케르세틴,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니딘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인공적인 화학 약물이 아닌 자연이 주는 선물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최소 4주,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1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 중에는 투석 직전까지 갔던 분도 자연 치료법으로 완전히 회복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소변 거품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는 기쁨, 점점 가벼워지는 몸을 느끼는 행복감, 검사 결과가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감동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회복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의 자연 치료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듣고 싶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신 후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주변에 소변 거품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장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